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저기요, 과학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학생일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다, 혹은 인문학적으로 과학을 접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진리의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좁은 의미의 과학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과학이란 실험을 통해서 모든 지식들을 검증하려는 행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게 16세기 과학혁명 이후의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모든 지식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방법은 어떤 기존의 지식이 있어요. 그럼 이 지식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내요. 이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죠. 이 상상에 대해서 실험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이 상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반적인 지식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지식도 다시 기존의 지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기존의 지식이 새로운 상상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과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과학이라고 하는 범주는 상당히 넓어요. 특히나 그 중에 물리학이라는 범주만 쏙 빼더라도 이 물리학조차도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역 속에서 한 사람의 과학자가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일을 분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상을 하는 일과 실험을 통해 검증한 일을 분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히나 물리학에서는 이 분업을 어떻게 했냐면요, 무언가 기존의 지식을 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론 물리학과 이 이론 물리학적 상상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 이것을 확고한 지식 체계로 만들어주는 실험 물리학, 이렇게 두 가지 장르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이론 물리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물리학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실험 물리학자를 꼽자면 역시 여기엔 아서 에딩턴을 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실험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은 상부적으로 점점 전진하면서 발달을 하고 있고,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좀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다면 어디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과학자인 뉴턴이죠. 뉴턴이 만들어낸 뉴턴의 3법칙과 마뉴엘렉의 법칙을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칙들은 오늘날의 과학에서는 틀린 법칙이에요. 왜냐면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이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우리 우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그럼 배워야 되냐? 그렇지가 못한 게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특성 때문이에요. 파인만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현대 물리학이라는 체계가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먼 허술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뭔가를 들여다본다는 건 정말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하나 배제하고 걷어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모델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 물체의 여러 가지 거동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게 물리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이 실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랑 물리학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운동이랑 점점점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물리학은 approximate, 근사의 학문이에요. 왜 물리학의 지식들이 근사적 법칙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우리가 법칙이라는 것을 확립할 때 그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때문이에요. 이 오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연 법칙을 끌어내는 도구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로 잰다든지 아니면 뭐 추로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구로 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화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실험 도구의 정밀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한 패턴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그 자연을 들여다보는 대상의 생각이나 관점이 이곳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법칙화하는 데 대한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근사적으로 뽑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레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찰력 걷어내고 중력에 대한 것도 어느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공기 저항 같은 거 무시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 수레의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서 이 움직임 자체가 자연에서 움직이는 수레의 그 움직임이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건 철학적으로는 틀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연의 본질, 그러니까 과학, 특히나 물리학을 이해하는 가장 좋고 빠른 그리고 효과적인 길은 뭐가 있을까요? 파인만은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그 당시의 물리학자들의 모든 사고 과정, 그러니까 물리학이 발달된 과학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물리학이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체계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뭘 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물리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날의 뭐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양자장론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자연을 신비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 것에 상대적으로 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 뭐 뉴턴 역학이라든지 유체역학이라든지 그렇게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지식체계들이 오늘날의 지식체계와 오늘날의 우리 주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거라고 파인만은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지식체계를 먼저 배우는 것보다 이 지식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식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좀 더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다라고 파인만은 설명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조금 슬픈 이유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고등 물리학, 그러니까 뭐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인 능력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팍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치 뭐 그림의 획 연습하듯 그런 식으로 수학을 점점 연습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구색과 단계를 갖춰 나가야지만 우리가 수학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와닿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배우고 싶어, 나는 양자역학 배우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드립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인만은 적어도 물리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수년간의 수학적인 테크닉에 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일 1쿠키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수학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하나하나 잘 씹어가지고 소화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과학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여러분한테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은 파인만 렉처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1일 1쿠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과학을 접했을 때 적어도 과학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과학이 재미없거나 혹은 지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기획한 시리즈잖아요.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공을 하는, 그러니까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가 하나의 책으로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물리학적인 현상들을 파인만이 비유의 천재거든요. 정말 파인만의 그 비유의 정수들을 우리가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가장 적합한 용도는 전공서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물리학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사전처럼 펼쳐봐서 파인만의 직관적인 설명을 듣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책이긴 해요. 그런데 과학후기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 전부가 물리학자를 목표로 제 채널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교양을 쌓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의미에서 파인만이 물리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리학에 대한 용어를 하나하나 정리하면 일단 재밌을 거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했던 것처럼 이 책을 꼭 살 필요는 없어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파인만의 설명 방식을 제가 다시 한번 씹어서 여러분들한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가공해서 드릴 테니까요. 굳이 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파인만의 생각들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